지금까지는 제가 이 영어 과외를 하면서 꽤 오랫동안 용돈을 벌었어요. 아이들 영어 과외를 하면서. 근데 나이가 이제 한 40쯤 되니까는 영어 과외를 하기 싫어지더라고요. 30대까지는 했어요. 그 나이에 따라서 하기 싫어지는 것들이 생기더라고요. 노가다도 한 작년까지 열심히 했죠. 근데 올해 들어가니까 이제 45세 넘어가니까 노가다도 하기가 싫어지네요. 무슨 노가다래요? 건축 노동. 건축이요? 네, 벽돌도 나르고. 아, 현장 가서? 현장 인테리어 아웃. 제가 공구를 거의 못 다루는 게 없어요. 용접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버님이 그런 쪽이. 뭐 타카 이런 거 아니 그게 아니고 아무튼 그쪽을 오랫동안 했어요. 건축을. 예전에 뭐 그 있잖아요. 시멘트하고 섞는 거부터 시작해가지고 허리 엄청 아파요. 그거 죽어요 죽어. 그래도 이제 그게 지금도 일당이 안정적으로 20만 원 나오는 거는 노가다밖에 없어요. 세지 그쪽이죠. 예, 내가 맘 먹으면 돈도 세고. 내가 한 달에 500 벌겠다. 딱 현장에 가면 500 벌어와요, 진짜로. 한 달간 일하면. 근데 프리랜서가 나 한 달간 500 벌겠다 하고 막 강의 주세요. 안 돼요. 그거는 다양한 조건이 이게 맞아떨어져야 되고 이게 많죠. 근데 자기가 몸쓰는 것은 조건이 없거든요. 지가 열심히 하면 돼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것도 이제 모르겠어. 올해 또 해야 될지도 모르겠는데 그 노동을 하는 시기가 있어요. 집을 짓는 때가 있어요. 가서 올해 글쎄 할지 안 할지 정확히 모르겠고요. 근데 이제 이 책을 읽는 것도 이런 오늘 미학 책을 읽는 것도 제가 오늘 두 권의 책을 보여드리려고 가져왔어요. 이게 미학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것 같지만 밀접한 관계가 있는 책이거든요. 인간은 왜 세균과 공존해야 하는가 하고 우리 몸은 섞이시다라는 책이에요. 이게 어려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책이 왜 미학하고 관계가 되는가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 책 표지에 있는 내용을 보면은 베리 마셜이라고의 헬리코박터 프로젝트 윌 해가지고 요구르트 선전한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노벨상을 받았는데 그 사람이 위궤양하고 위암의 주 원인이 파일로리균이라는 것을 알아내기 위해서 직접 자기 스스로 감염을 시킵니다. 파일로리균을 먹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 신체를 과학자 중에 자기 신체에다가 바로 실험을 해가지고 죽은 사람이 꽤 많습니다. 네. 그거에 관한 책도 있어요. 자기 몸에 실험하다가 죽은 과학자들 이야기 책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아무튼 노벨상을 받았는데 이 책의 저자도 파일로리균을 먹었어요. 똑같이. 근데 먹은 목적이 달라. 먹은 목적이 뭐였냐면요. 파일로리균이 위에 있음으로써 사람이 천식에 안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 책이 말하는 게 뭐냐면은 장단점이 모든 것이 아주 절묘하게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단지 시대가 이렇게 변하면서 특정 시대, 그러니까 과거에는 굉장히 중요한 균이었는데 이제 일시적으로 위생적이다 보니까 그 균이 우리 몸에서 별로 하는 일이 없어지게 된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항생제 같은 걸 먹게 되면은 좋은 균, 나쁜 균이 동시에 죽거든요, 몸에서 위생물이. 근데 그렇게까지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지금 지구 온난화가 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지구 온난화가 되고 있을 때 이 지구상의 환경이 또 다시 변하게 되죠. 변하게 됐을 때는 우리가 아이들한테 어려서부터 먹였던 항생제로 인해서 우리 몸에서 멸종된 균들이 없음으로써 걸리게 되는 새로운 질병이 또 폭발적으로 늘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름다움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게요. 아름다울 미자가 양에다가 큰 대자죠. 오늘 이 세 가지를 얘기할 것 같아요. 주로 이거 끄면 큰일 나는데 닫거든요. 잠깐만. 이게 진선미란 말이에요. 진선미인데 진선미가 맨 처음에 플라톤이 얘기했던가 아무튼 철학에서 다루는 거예요. 진선미가. 근데 우리가 미스 코리아 뽑을 때는 미가 3등이고 얘가 2등이고 진이 1등이잖아요. 1등이죠. 근데 인생에서는 좀 반대예요. 인생은 이 순서로 발달을 하게 됩니다. 아름다움이 마지막 단계예요. 아름다움. 그래서 우리 그런 의미에서 지금 오늘의 미학은 이런 순서로 가는 겁니다. 잠깐만. 찍고 있나? 지금 진짜? 언제 찍기 시작했어? 아무튼 그래서 진이라는 것을 미학 강의는 제가 일단 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이라는 것은 어떤 우리 인간의 순진한 모습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건데 주로 이제 과학 중에서도 뇌과학하고 진화생물학이라는 분야를 가지고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선의 단계로 넘어오게 되면은 이게 이제 디자인의 단계, 디자인이라든가 어떤 상품. 이게 착할선인데 고문에 보면은 착할선자가 어떤 식으로 해석이 되냐면은 이 쓰일선이래요. 그러니까 선은 착하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착하다라는 의미 자체가 기본적으로 깔고 있는 게 뭐냐면 유용하다예요. 유용성입니다. 우리가 왜 착한 가격이라는 말을 쓰냐면요. 싸지 않으면 서민들이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싸야지 우리가 사서 그걸 쓸 수가 있죠. 비싸면은 아무리 좋은 물건이어도 우리가 쓸 수가 없잖아요. 착한 놈이 아닌 거예요. 착한 가격이 아닌 거죠. 착하다는 뜻은 우리가 쓸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가장 어려운 거 이거 아름다움이라는 거. 좀 어려운 개념인데 이제 아름다움이라는 건 우리가 왜 보기도 좋고 쓰기도 좋고 뭐 이런 거 모든 좋은 것들이 다 뭉쳐있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뭐 어떤 팩트, 진실도 담고 있고 또는 뭐 어떤 스토리도 담고 있고 디자인도 담고 있고 그 전체가 다 있는 것. 그게 아름다울 글자죠. 미에 대해서는 미가 이제 진하고 손을 다 아우르는 거예요? 포함.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떤 피라미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진이 무너지면은 선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데 진과 선이 합쳐진 것의 바탕으로 미라는 것이 마지막에 꽃피우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좀 전에 인간은 왜 세균과 공존해야 하는가를 예를 들었는데 우리가 항생제를 복용함으로써 많은 우리 몸속에 이미 들어와 있던 여러 가지 미생물들이 죽는단 말이에요. 동시에 나쁜 것도 죽지만 좋은 것도 동시에 다 죽는단 말이죠. 그랬을 때 당장에는 그것이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당장 감기가 빨리 낫고 하니까. 근데 미래에 아주 추한 모습을 저축해가고 있는 것이죠. 대규모의 전염병이라든가 그런 거에 전체 인류가 그 항생제 때문에 어떤 그 멸종하게 될 정도의 일들이
발생하게 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프랑스 같은 데서는 국가에서 항생제를 규제해가지고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40%를 줄였습니다. 항생제 처방을 의사들이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의사들이 항생제 처방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소아과 의사들한테 더 많은 보수를 주면서 어린이 상담은 더 신중하게 해라 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나라는 환자를 하루에 몇 명 이상 못 받게끔 법으로 규제한다든지 해서 한 사람이 아프게 된 진짜 원인을 의사가 생각하게 해주는 거죠. 근데 그 원인을 생각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냐면 항생제 먹이고 다 끝내거든요. 필요 없는 항생제를 먹게 되고 그 항생제를 많이 먹은 사람은 미래에 큰 병에 걸릴 것을 조축하게 되는 거죠. 왜냐면은 우리 몸에 들어와 있는 모든 균은 헬리코박터처럼 한편으로는 위궤양을 일으키지만 한편으로는 천식이라든가 다른 질병을 예방해준단 말이죠. 이쪽은 나쁘지만 이쪽은 좋은 거죠. 다 그런 거예요. 우리 몸속에 있는 그 공생관계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어떤 이 의학적인 거하고 아름다움하고 연결된다는 게 뭐냐면은 그런 거죠. 우리가 창의성이라든가 다양성, 그 다음에 무슨 돌연변이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어떤 그 종의 생존을 위해서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교실에서 ADHD 걸린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럼 선생님들이 수업하기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의자에 앉는 것도 싫어하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집중 안 하면 선생님이 화가 나잖아요.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교사들 자존심이 얼마나 세요. 학생들 집중 안 하면 자존심 상하거든요. 근데 바로 그 아이들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게 바로 다양성입니다. 다양성. 교실에 적응을 할 수 없다는 것 자체가 다양성이거든요. 근데 그 교실에 적응할 수 없는 것 자체가 선생님이 봤을 때는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주변 학생들한테 피해를 주니까. 그래서 약을 먹여요. ADHD 치료약을 먹이거든요. 근데 ADHD 치료약을 먹게 되면 ADHD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뇌 구조가 원래 그 잔머리가 좋아요. 새끼를 찾는 능력이 좋단 말이죠. 원래 그런 식으로 진화가 되어 왔어요. ADHD의 그 성향이라는 것 자체가. 그 잔머리, 잔대가리를 그 약을 먹이고서 다 잘라버려요. 그럼 우리나라 교실에서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3만원 학생들을 불량 학생으로 규정을 지었을 때 항생제 먹는 거랑 지금 비슷한 상황입니다. 이거는 의학에 관한 이건 의학에 관한 얘기고 저는 지금 의학에 관한 얘기를 교육에 관한 얘기로 그대로 적용시키는 거예요. 교육에 있어서 그런 어떤 돌연변이적인 학생들, 도저히 선생님이 보기 이해도 안 되는 학생들을 우리가 함부로 이렇게 처벌을 하고 불량 학생이라고 낙인을 찍을 때 그 아이들이 20세가 넘었을 때는 진짜 창의성을 발휘해야 될 때, 어떤 집단에 들어가서 진짜 창의성을 발휘해야 될 때 창의성이 안 나와요. 그럼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은 한국 내에 있는 모든 기업의 경쟁력이 떨어져버립니다. 멸종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이게 항생제를 먹는 거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그게. 그러니까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아름다움에 이른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제가 이제 강의를 듣다 보면 결론적으로 나오게 되겠지만은 아름다움은 뭐냐면요. 결국에는 아름답지 않은 것에서 어떻게 아름다움을 찾을 것인가로 문제가 귀결됩니다. 아름답지 않은 것, 우리가 언뜻 봤을 때 단점으로 보이는 것에서 어떻게 거기서 아름다운 스토리를 찾아내고 유용성을 찾아내는가, 그 선함을. 언뜻 보기에 악해 보이는 것에서 우리는 어떻게 그 선함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인가. 거기까지 가는 게 우리 인간들이 도달해야 될 아름다움이에요. 제가 이제 강의 시작하면서 일단은 이 강의의 어떤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잠깐 끊어봐요.